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얼마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1년을, 3년을, 아니면 10년을 넘게 꿈을 위해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시는 분은 많아도 꿈을 이루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신 분들 말을 들어보면요, 공통적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은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한 20여 년 동안 자기의 꿈을 향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버텨오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너무 반가워하실 분이십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아이고. 흑수돌이 그렇게 끝나는군요. 네. 아니 우리 임동진 목사님도요. 예. 양만춘 장군 하셨습니다. 저희 그 후배들한테는 정말 귀감이 되는 별 말씀을 명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 오늘은 우리 김학철 씨 얘기입니다. 네. 아니 갑자기 흑수돌을 만나니까 되게 반가운데요. 아니 그 꽤 긴 시간 우리가 작업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얘기는 사실 그쪽에선 잘 나누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신앙 얘기를 좀 나눠보게 두 분 됐네요. 방송 끝나고 오랜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뭐 작년 우리가 초여름까지는 만났었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그때까지 하셨고. 네, 그럼요. 그때까지 이제 양만춘이가 있었고. 이제 흑수돌은 참. 근데 제가 대조영을 보면서요, 흑수돌이 참 귀엽다라는 생각 저 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네. 뭐 악역 뭐 시작했다 그러는데 귀여운 제 악역이었어요. 얘기가 항상. 그 악역이 네. 흑수돌이 막 이렇게 덩치 있고 이러지만 보면서도 참 귀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느낌 드시죠, 그렇죠? 그럼요. 그 우리 김학철 집사님은 그 이제 악역으로 시작했다고 왜 전부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귀여운 악역이었다는 거 다시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사람들이 더 좋아하실 텐데. 그렇게 드라마 하셔도 이제 뭐 물론 대사 외우시느라고 그럴 시간 없었겠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아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잘 몰랐죠. 하는 거는 알았는데 이렇게 열심인 건 이번 우리가 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깊이 알게 되고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고백할 시간이 우리가 서로 없었어요. 가면 분장하고 뭐 작업하기 바쁘고 신앙 얘기 나눌 시간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 흑수돌이 조금 전에 이제 막 죽기 전에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 이제 마지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제 입을 오르내리고 매스컴에도 굉장히 했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실감을 좀 해요 나가면? 그렇죠. 이 드라마라는 게 죽은 다음에 극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본다는 것도 참 재밌거든요. 그 흑수돌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참 공감하고 있구나. 그리고 슬퍼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의 특성이 뭐냐면은 연민이거든요. 시청자들한테 연민을 주고 그러면은 이게 저 사람이 나하고 손금이 비슷하구나.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구나. 그런 어떤 그 공감하는 뜻에서 저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돌아가신 우리 양만춘 장군님, 고구려의 정말 명장이시면서 또 그 정말 초석이었죠. 또 명연기 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그 훌륭한 업적으로 인해서 후배들이 좀 더 수월하게 대조영이라는 큰 그 관문을 넘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학철 집사님 시간이에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20년 그런 그 소위 묻혀 있는 문명의 시절이었다라는 거, 20년은 좀 길었다. 전 이번에 알았어요. 그 우리 김학철 씨가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이미 그냥 들어오자마자 연극하고 영화 하다가 이렇게 디졸브도 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년 세월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래? 근데 저는 그 신앙과 또 연극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처음에 초반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 되게 이제 탤런트 시험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번번이 낙방을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부족했던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연극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은 솔직히 없었고요. 그러면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래서 연극이라는 어떤 탯줄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 극단 목화의 오태석 선생님을 예. 뵀어요. 그래서 자전거라는 작품을 83년도에 제가 학생 신분에 출연을 했고요. 그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이제 그 김우옥 박사님이라고요. 그때 그 담당 교수님이 그 연출을 하셨던 거라. 제가 이제 제대하자마자 연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학교에 올라갔더니 이제 복학할 겸 마침 그때인데 서울연극제가 아닌 대한민국 연극제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예, 그때 처음 제가 출연했고요. 그 인연으로 이제 극단 목화의 창단 멤버가 됐고, 예. 그래서 연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탤런트 시험에 몇 번 떨어진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단단하게 이렇게 기초를 닦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연극을 네. 하시면서도 네. 그 끊임없이 이제 그 탤런트를 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 와중에도 응시를 했는데, 예. 그거 참 몇백 대 1인데 붙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떨어뜨렸었던 분들이 요즘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그 흑수돌 네네. 그 전부터는 사실 또 악역으로 많이 알려주셨어요. 네, 그렇죠? 악역을 이제 영화에서 말이죠. 예. 96년도에 그 정우성, 심은하 씨하고 같이 예. 출연했던 본투킬이라는 영화가 예, 있었는데 예. 거기서 제가 그 암흑가의 보스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악역 처음이에요? 예. 그 영화에서 처음 이제 한 건데 그게 정말 운 좋게도 그 청룡상 나무조연상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도 마침 이제 영화를 찍고 나서 저는 뭐 후보에 오른 건 알았는데 별로 이렇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그 연극을 연습하러 네. 청바지를 입고 갔어요. 그때 네. 집사람이 오늘 상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예. 왜 이렇게 옷을 청바지를 입고 가느냐. 예. 그래서 내가 상을 주시면 더욱 좋고 예. 그래도 난 별로 기대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청바지 입고 갔는데 집사람이 나를 딱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받는데 만약에 받으면 하나님한테 먼저 영광을 올린다는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반신반의하면서 청바지를 입고 그냥 연습장에 갔는데 그날 5시 정도 되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지금처럼 휴대폰이 예. 생활화되어 있지 않고 예. 일명 삐삐라고 예, 이렇게 예. 진동음이 막 울리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그 사무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주 수상이 결정됐다. 네. 지금 곧 금방 회의가 끝났는데 네. 지금 빨리 옷을 좀 준비해서 예. 시상식장으로 와라. 그래서 허겁지겁 뭐 옷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마침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극 할 때 원래 그 의상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연극 바로 공연 직전에 나오죠. 직전에 나오거나 네. 아니면 뭐 그날 낮에 부랴부랴 나와서 예. 그런 게 이제 관례였는데 일주일 전에 이미 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멋진 턱시도가. 그래서 내가 그 연출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옷을 입고 또 후배가 모는 차를 타고 이제 국립극장에서 했거든요. 예. 막 올라가는데 마침 10분 전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정말.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정말 집사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 집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 청바지를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셨죠. 아니 예, 근데 예. 그 영화로는 데뷔작 아닙니까? 데뷔작은 아니고요. 그래요? 그 역할로 이제 제대로 이제 큰 역을 맡은 역할을 하신 거고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임권택 감독님의 개벽이란 작품에서 또 그것도 사극인데 그렇죠. 예. 개벽이란 작품에서 아주 단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극 초반에 한 1분 30초 정도 등장하는데 그 대한극장에서 개봉을 하는데 예. 제가 좀 이렇게 차가 막혀서 좀 늦게 갔어요. 그때 제 분량이 끝났더라고요. 제가
참 허망해서 예. 야, 또 한 번 더 보기를 해야 예. 되는데 예. 그래서 2회째를 또 관람을 했는데 그 대형 스크린에 펼쳐지는 그 제 나의 얼굴을 모습. 보고 예. 아 정말 감개무량하죠. 그렇죠. 야, 이게 참 소극장에서 한 100명 내외의 그 관객들을 놓고 하다가 그 대형 스크린을 보고 아 정말 내가 한 연기를 저렇게 볼 수 있다니라는 그 객관적인 것에 놀란 거예요. 예. 왜 연극을 하면은 이 연기가 발화되는 순간 소멸해 버리잖아요. 예. 근데 이 필름으로 찍어 놓으면 예. 두고두고 그 연기를 볼 수 있고 또 관객들과 함께 예. 그 즐겁게 어깨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도 들으면서 아 정말 재미있는 체험이었어요. 예. 저는 그래서 틈 여건이 되면은 예. 이런 영상 매체도 해볼 만하구나 그런 권사님 매력을 더욱 느꼈죠. 그러니까 영상 매체 출연자들이 갖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은요, 네. 그 이제 그렇게 오시기 전에 네. 연극만 하시고 연극도 또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또 참 배고플 때 네, 아니었나요? 지금도 어렵죠. 네, 아, 네. 예, 배고플 때고. 네, 네. 그 이제 어떻게 다 쭉 지나오셨습니까? 그게 이제 부업이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생계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생각할 때는 연극과 연극 사이에 말하자면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재공연을 한다면 그 공백 기간 집에 있기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결혼도 했었는데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이제 그 동거부터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때 작은 직장에 다녔었는데 집사람은 일을 하는데 제가 가장인데 그래도 놀 수는 없잖아요. 연극이라는 그 예술을 핑계대고 그래서 그 공연과 공연 사이에 제가 좀 책을 팔았어요. 그게 이제 버스에서 옥편을 판. 아, 버스에서요? 예. 그때는 이제 버스 불규칙하니까 시간이. 예. 그거 뭐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직장을 다니면 또 연극은 못 하고 그러니까 그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이 바로 이제 그 공백 기간 할 수 있는 일이 저한테는 말하자면 이제 그 버스 판매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저희들 예전에 보면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버스 타면 뭐 수도 없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네, 막 네. 파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파시는 물품들이 네. 옥편을 파는 거는 저는 이제 이왕 팔더라도 굉장히 독특하세요. 좀 유익한 걸 좀 팔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물론 그때 이제 그 동료들은 뭘 팔았냐면 이제 가벼운 좀 가벼운 칫솔이나 거죠. 예. 볼펜을 팔았는데 예. 전 이왕이면 그 책을 팔면 예. 좀 사람들이 그 지적으로 예. 또 이렇게 그 지식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소박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무겁거든요. 예, 그렇죠. 한 40건 이거 들고 다니려면 근데 굉장히 독특하세요. 왜냐하면 네. 그 버스 안에서 팔 때는 파는 사람도 좀 쉽고 네. 사는 사람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렇죠? 네. 가벼운 걸 이제 많이들 팔았잖아요. 네네. 근데 책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옥편이다. 네네. 그럼 평소 때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이왕이면 예. 이왕이면 뭔가 더 보람이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죠. 그래서 두꺼운 갑옷을 입고 또 수염을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극을 할 때도 남들은 뭐 힘들다고 그러고 저도 물론 힘든 때가 많습니다만은 이왕이면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내가 시대로. 들어가는구나. 이것은 배우로서는 대단히 황홀한 체험이다. 그런 쪽으로 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게 아마 그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한테 기쁨을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또 한 1000만 명이나 되는 그 시청자들이 즐거워하고 그런 어떤 남다른 기쁨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죠. 저 몰랐어요. 그렇게 옥편을 팔러 버스에 오르내리고 하셨다는 얘기. 애로사항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방해가 많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버스에 올라오면은 달갑지 않잖아요. 기사님 입장에서 예. 라디오를 크게 듭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말하자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귀에다 대고 조그맣게 얘기하죠. 같이 좀 먹고 삽시다. 그러면 기사님. 그러면 예. 그럼 이제 제 눈매가 좀 불친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 보고 이러고 이제 라디오 볼륨도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래서 그럼 또 확 웃으면서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이제 옥편도 비디오 시대가 왔습니다. 현대 옥편 이러면서 이제 그 옥편을 팔면 예. 그 사설조로 제가 이제 연극 무대에서 글쎄 닦은 그 예. 발성으로 예. 자 수원 살던 10대주께서 한양과거에 낙방하시고 마누라의 따뜻한 아랫것을 팔아가지고 준 돈 다 써버렸으니 집에 가잘 수도 없고 에라 이놈의 그 엽전 투님 남은 걸로 약이나 사내가 죽는 게나 쥐약으로 생사결단을 결심하고 이만 지거러우며 신세자 탈함에 우는데 꼬길이 운다. 간밤에 푸던 바람 만정도하는 타지겠다. 아해는 피를 들어 쓰르려고 하는구나. 아나 관은 꽃이 아니냐. 쓸어 모아 쓸어 덩기덩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팔러 온 사람이 책은 안 팔고 아주 흥겹게 해주니까 그 버스 안에 있는 분들이 박장대술라고 그렇죠.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어. 당신의 정체가 어. 그때 제가 이제 옥편 옥편이다. 그래서 많이 사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일즈를 한 거죠. 예, 저는 아까 아니 그 옥편을 어떻게 파셨을까 예, 예, 예. 말씀하고 머릿속으로 참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예, 근데 예. 그렇게 즐겁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예. 나한테로 집중을 시켜놨기 때문에 즉석 공연을 하니까 이 집중도가 높아지죠. 관심도 있고. 그래서요 참 한편 마음이 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또 즐겁게 했어요 저는. 배우니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즐겁게 했어요. 뭐 세상은 무대고 인생은 배우다. 네네. 입술이 뭐 다 부르트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항상 갈증, 입이 말라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잊지 않았던 거죠. 이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무대에 서거나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아마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 아니었을 것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극상도 그 대상을 받으시고 그러셨군요. 또 영화 청룡상까지 받으시고 네. 그래서 그 청룡상 받으신 이후에 네. 생활은 좀 달라지셨던가요? 당연히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예. 그때 IMF가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 짭짤하게 연단을 시키셨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들은 거의 청룡상, 조연상 정도 되면은 그럼요. 이게 좀 모든 게 탄탄하게 모든 게 보장이 없는 되는데 거지. IMF가 오니까 당장 영화 편수가 20편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방송 리포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MBC에서 하는 지금도 하는 고향은 지금이라는 아, 그러세요? 고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포터로 가서 고향 곳곳에 방문해서 그것도 잘하셨을 예, 것 같아요. 특산물도 소개하고 어우, 예. 잘하셨- 그러니까 옥편 팔던 솜씨로 한 거죠. 그렇죠. 예? 정말 맛있게 먹기도 하고 그때 이제 사극톤으로 한 거예요. 와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가 않소이다. 으아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신 예,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박수리 성격이나 흑스톨 성격이 그때부터 구축이 된 거예요. 한 3년을 다니니까 이 카메라가 내 친구 같은 거예요. 전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그럼 얘기를 좀 거슬려 올라가서 네네. 연기자로서의 꿈은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가 좋았어요. 어려서 아니 어려서부터. 몇 살 때부터요? 그러니까 한 7, 8살 때. 아하. 그래서 아니 그때도 예, 예.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있었어요. 예, 누가 왜냐면 이제- 예. 그때는 이제 미성년자라 출입을 못 했는데 예. 몰래 들어가는 예, 거예요. 아니면 이제 어머니 등에 엎혀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이게 애기 푸대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내게 하기 위해서 예, 예. 뭐 이게 애기처럼 이렇게 해서 푸대기로 이제 이렇게 그때 봤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그 영화? 김정은 씨가 그때 출연했던 꼬마 신랑이라는 꼬마 신랑. 예, 예. 예, 지금도 기억이 나고 예. 그 후에 조금 세월이 지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예. 다시 예. 한번. 거기도 김정은 씨가 나왔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때부터 꿈이 있었던 거예요. 영화를 보면 그렇게 즐거웠고 예. 그때 또 악역을 주로 참 매력 있는 악역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악역을 하신 허장강 선생님. 네. 그 대사가 있잖아요. 예. 마담 이번 일만 잘 되면 다이아가 문제가 아니야. 예. 마담 심심한데 우리 뽀뽀 한번 할까? 그러면 그 어린 제가 보기에도 예.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하셔가지고서는 악역을 그렇게 하게 됐나 봐요. 아니 근데 예. 그 어머니도 영화를 좋아하셨나 좋아하셨죠. 봐요.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극장에 자주 데려가 주셨고 또 이제 어머니가 바쁘실 때는 왜 그 극장 앞에서 예. 굉장히 그 처량하게 앉아 있으면 돼요. 아 그래요?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눈망울로. 예. 그럼 어른들이 야 꼬마야 너 영화 보고 싶냐? 같이 데리고 가지. 아, 이야. 예. 그때부터 연기를 좀 한 거죠. 아, 그랬네요. 예. 연기를 영화를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 영화관에 있으면 그 예. 간판을 그렇죠. 보고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인정이 많잖아요. 야,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도 이제 네. 그 서울예전연극과로 서울예전 들어가고요. 연극과 네.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 영화를 좋아해서 네. 극장을 많이 다니는 것도 부모님이 걱정하실 일이지만 네, 네. 이제 전공을 하겠다고 네. 하셨을 때는 걱정은 않으셨어요? 되게 부모님들 걱정은 걱정 하시죠. 걱정은 예. 하시는데 제가 다행히 막내였어요. 그래서 위에 형들은 공부를 잘했고요. 또 예. 원하는 학교에 잘 들어갔고 그런데 저는 막내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께서도 그러면 네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자유를 주셨어요 오히려. 그래서 참 부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저를 풀어주신 그 부모님이 고맙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뭐 일단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일단 반대하고 일단 보던 반대부터 하죠. 예, 그런 네, 네. 시대니까. 네. 거기다 이제 연기자 시작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하신 게 이제 악역이고 그때 또 어려움도 뭐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악역을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게 이제 그게 악역이라는 게 사실은 CF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악역만 하는 동안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역 기간이 떨어지면 누가 그 악역이란 이미지 때문에 쉽게 못 쓰잖아요. 그렇다고 또 CF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사극을 하면서 2000년대 제가 태조왕건 박술이라는 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역을 하면서 이 악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개국공신이 됐죠. 박술이가 그 고려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개국공신이 되고 나중에 이제 왕건한테 후녀십조도 받는 아주 역사적인 인물을 제가 했죠. 그 저기 영화 배우 네네. 시작은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뭐 저쪽에서 초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김학철 씨가 직접 그냥 그 당시에 영화판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예. 네. 충무로 입성. 충무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연극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눈에 띄었겠죠.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연락을 받은 게 이제 인권대 감독님의 개벽이라는 작품이라 아까 말씀하신. 참 너무 그 좋잖아요. 개벽이란 제목도 마음에 들고 예, 또 인권대 감독님이 정말 훌륭한 감독님인데 제 데뷔작으로 하기에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두말 없이 했습니다. 그때 처음 받았던 개런티가 20만 원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도 그 20만 원이 너무나 큰 돈이에요. 그렇죠. 아, 예,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그 시간이 지나면서 개런티를 이제 1,200만 원까지 받았는데 그걸 처음에 1,200만 원을 집사람 갖다 주기가 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벌어들일 자신이 없는 거죠. 영화라는 게 계속 꾸준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받은 돈을 이걸 1,200을 어떻게 갖다 주나. 그래서 600만 갖다 줄까. 왜냐면 그게 뭐 크게 나쁜 의도는 아니고 처음부터 1,200을 갖다 주고 나서 도저히 그 다음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무슨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이 그러면 그것도 크다. 500만 갖다 주고 700은 어떻게 숨겨놨다가 나중에 생활비 떨어지면 좀 보태줘야지 했는데 그날 바로 발각됐어요. 왜요? 왜냐면 이 뒷주머니에 계약서를 이렇게 구겨놓는데 그걸 봐. 집사람이 청소하다가 이렇게 방을 쓸다가 그 바지단을 툭 치니까 이게 옷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노출이 됐죠. 네. 집사람이 그걸 보고 두 줄기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쁨의 눈물. 예.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1,200만 원짜리 배우가 됐을까? 옛날에 20만 원부터 출발했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 700을 감췄다는 거에 화가 난 눈물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 받았다는 그러니까 예, 두 사실이 받았다는 줄기니까 첫 번째. 예, 첫 번째. 두 줄기 눈물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예. 첫 번째 눈물은 예, 그거고. 정말 기쁨의 섭섭하다. 눈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신의 눈물. 예.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구나, 속였구나. 그 섭섭한 눈물. 그리고 그거 이제, 예. 특별히 기억나는 게 이제 나연수 선생님이 예. 어떤 연극을 보러 오셨어요. 제 예. 연극을. 그래서 그게 불의 가면이라는 연극이었었는데 산울림 소극장에서 했던 그 연극을 우연히 보러 오셨다가 어떤 그분이 쓰시는 그 작품에 남자는 외로워라는 그 주말 드라마였었는데 강도사 역할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저한테 주셔서 정말 TV도 그 나연숙 작가님의 덕분에
제가 출연을 했고 그러셨군요. 그 역할도 강도사, 그러니까 예, 전도사 역할인데 예. 그렇죠. 아주 가난뱅이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대료를 제대로 못 내니까 예. 그 건물 전체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를 하고 나중에 처음에는 미약해서 그 신도가 한 2명 해서 출발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거지 그 신자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500원짜리를 어렵게 이렇게 헌금하는 헌금하는. 예, 그 눈물겨운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나연수 선생님이 저를 이제 드라마 쪽에 예, 정말 이 징검다리로 이게 데뷔하게 해준 예. 저한테는 은인이시죠. 권사님이시죠? 예, 예. 그럼요, 권사님. 권사님 미국에 하셨다 이제 예. 다시 돌아오셔서 예, 작품 지금 또 활동하신다고 작품 또 준비하신다는 그러시더라고요. 얘기 들었고요. 그러면 네. 그 강도사 역할을 맡으셨을 때는 네네. 신앙생활을 하실 때입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미 저는 이제 군대 생활 때 예, 그럼 처음 하나님 영접이 군대 생활이셨어요. 네네. 예.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 왜 훈련소에 보면 이렇게 논산 훈련소 보면 네. 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가장 밑바닥인 그 2등병도 못한 훈련 그 대기병부터 또 그 장군님에 이르기까지 그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 길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세례도 받고 짧은 시간에 군대에서요? 네네 군대에서 네. 그게 군대에서의 신앙생활이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군대 생활도 했고요. 또 그때 문선대에서도 활동하면서 또 끊임없이 또 부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대본도 직접 쓰고 그러셨군요. 또 연출도 하고 그래서 재능을 오히려 거기서 많이 꽃 피우지 않았나 참, 3년 그렇죠. 동안 네. 예예 참 그런 큰 생각을 선교가 했습니다. 참 중요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군대에서 그렇게 이제 만난 하나님, 네네.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하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들려주세요. 네, 저희가 그 집사람하고 제가 13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집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기도해 보시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나는 아들이면 뭐 아들이든 딸이든 주시기만 하면 난 너무 좋다. 나도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해 왔으니까. 근데 집사람이 항상 그 아들을 낳기 한 2, 3년 전부터 그런 확신에 찬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말 기대가 컸고 즐거웠죠. 그런데 그 정말 그 임신 몇 주다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예. 어떠셨어요?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누가요? 누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부정 때 너무 흥분하셨어? 부모님 좋아서 부모님 댁에 이제 가는데 예. 그 운전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해주셨는데 네.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집사람이 놀랬죠. 좀 있으면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애가 놀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혈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혈. 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당장 병원에 갔어.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 갔더니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전치태반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전치태반이 뭐냐면은 애가 이제 그 제대로 나오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태반이. 이게 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산이 안 되게끔 예. 이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예, 위치가 예. 이게 아주 적당한 살로 그걸 통해서 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거꾸로 돼 있었던 예, 거예요. 전치태반이라고 해서 그거를 발견 못했으면 고생하셨지. 출산을 했으면 아마 힘드셨어요. 산모도 좀 힘들고 산모도.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또 예. 자칫하면 또 이렇게 위험하죠. 생명에도 위험이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셔가지고 그걸 초기에 발견하게 발견을 하시고. 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왕절개로 애를 얻었죠. 그래서 나중에 기도 끝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전체 태반에 잉태된 아기가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주여.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너무 기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 요셉. 왜냐하면 제가
꿈을 잃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연기자로서 바로 세워주신다는 그 꿈과 그리고 집사람과 제가 기도한 그 애에 대한 꿈, 자식에 대한 꿈을 13년 만에 들어주셨으니 그 꿈꾸는 사람 요셉,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예.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고 동사무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김요셉은 그 한자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죠. 요섭으로 해라. 예.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한자 이름은 쇠김에다가 이제 한글로 요셉 이렇게 좀 이게 한자 이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셉을 고집해서 지금 이제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아니, 하지만 아들 하나인가요? 네, 그러면? 하나죠. 아니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 사라의 막 얘기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애를 주실 것이다. 근데 네네. 정말 웃잖아요. 네네. 너무나 이건 가당치 않은 얘기처럼. 예.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13년 동안 애기가 없었는데 부인이 나 이제 아들 낳을 거다. 그것도 2, 3년 전에 네네네. 아들 낳을 거라 했으면 다음 달에 애를 가져야 될 텐데 그리고도 2, 3년을 지나는데 그럼 그 부인의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예. 그런 귀한 부인을 어떻게 예. 만나셨어요? 또? 예, 저는 참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우연히 어떻게 만났는데 갓 제대를 할 무렵에 왜 이렇게 휴가 나오면 이렇게 거리를 쏘다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의 여자친구의 말하자면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 반갑지만 뭐 다음에 보자라고 헤어졌는데 다른 통로에서 저 만나기 전에 만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마침 내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 친구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한번 같이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우리 집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딱 보는 순간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10분 만에 예. 제가 이제 흑수돌식으로 사랑을 고백을 한 거죠. 10분 만에요? 네, 그냥 손을 딱 잡고 어머나. 우리 한번 침착하게 사귀어 봅시다. 아니 만난 지 10분 예, 만에요? 예, 그러게 됐어요. 왜 이렇게 편한 분이 있잖아요. 아니 그냥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만난 지 10분 만에. 이게 제 마음이 아마 끌렸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예, 만나게 되려면 그렇게 예, 만나시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런 제 모습이 귀여웠던 모양이에요. 예. 또 웃기기도 하고 당돌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예. 오늘 참 웃기는 남자를 친구 하나 봤다. 만나는데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제가 시작된 거죠. 집도 마침 같은 그 청량리 부근이요. 그러면 이제 네. 그 10분 만에 사귀자고 할 때는 김학철 씨가 어떤 꿈을 가졌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도 모를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잘 몰랐고 예. 나중에 이제 그 만남이 되풀이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럼- 집사람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제가 그때 가방을 하나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가방이 그냥 일반 그 학생 가방이 아니라 작은 007 가방이었어요. 왜냐면 갓 제대하고 나니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가방이 뭐 갑자기 살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작은 007 가방에 대본 하나 딱 들어 있고 예. 도시락 큰 거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도시락도 이제 크게 많이 싸워가지고 반을 딱 털어가지고 하나는 점심에 먹고 하나는 이제 연극 연습하다가 출출할 때 먹고. 그러니까 또 김치 국물이 좀 이렇게 배어 있고 반은. 근데 집사람은 지금도 얘기하는데 아니 데이트하는 사람이 분식집 가가지고 그걸 떡 펴놓고 예. 그것도 반밖에 남지 않은 도시락 김치 국물이 좀 배어 있는 그걸 가지고 자기 숟가락을 이렇게 주고 라면에 말아서 같이 먹자고 하니 아니 그래요? 난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라면을 사주면 집사람은 이제 삼겹살이나 삼계탕을 사줬죠, 저를. 그게 몇 년도 얘기예요? 그게 갓 제대한 거니까 83년도입니다. 83년도에 네. 007 가방 작은 걸 탕 10명 그 속에서 이제 도시락. 집사람은 그게 제일 궁금했대요. 저 가방에 그렇죠. 뭐가 뭐가 들어있었을까. 들었을지. 근데 이제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살짝 열어보니까 네. 거기 대본이 있는데 그 대본이 막 굉장히 말하자면 너덜너덜한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 되겠다. 이 사람은 뭐가 되게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예. 참 정말 참 하여튼, 특별하셔요. 네, 다 특별하네요. 네, 다 그러네요. 특별해. 야, 배우 된 것도 특별하고 네. 뭐 탤런트 된 것도 특별하시고 또 아내를 만나신 것도 특별하시고 그 아내가
분명히 그 소탈한 모습에 아마 매력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그때 매력에. 당시에 부인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집사람은 안 다녔을 아, 때예요. 그랬어요. 네. 그 교회는 두 분이 언제부터? 그때 이제 제가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저는 이제 신앙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집사람은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또 신앙에 눈을 떠서 같이 다니기 시작했죠. 순복음 교회란 계속 그때부터 다녔죠. 네. 그런데 집사님 내가 마음 놓고 이제 막 다니시다가 네네. 어떤 일이나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얼굴을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없는 제약이 온다 하는 걸 느끼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물론 그게 이제 드라마가 사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드라마의 영향력에서. 그렇죠. 태조왕건 제 분량이 나간 다음에 일단 저는 한번 남대문 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예. 도대체 그 남대문 시장 가면 과연 저를 알아볼까? 예. 그런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럼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상인분들이 저를 에워싸고 그 결투가 어떻게 됐냐 이게. 변사부하고 결투가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예. 턱 대치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무승부로 끝납니다. 그 얘기하면서 근데 그 화제가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그 보기 힘들거든요. TV 보기가.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그만큼 제 방송을 보든 뭐 어떻게 보든 화제가 됐다는 거는 이 작품이 대단히 히트를 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TV의 영향력을 실감을 했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제 스스로 다짐을 한 게 가난한 연극 배우의 시절을 잊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할 때는 물론 이제 뭐 매니저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갑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시내 돌아다닐 때는 지하철을 타요. 그래서 편안하게 알아보면 인사하고 사인해달라. 지금도요? 예, 그럼요. 오늘도 이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이게 운전하고는 생리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하철이니 버스니 택시니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또 그때 모니터 역할도 해주시잖아요. 그때 만난 분들이 그때 연기가 어떻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어떤 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맞춤형 연기라고 할까요? 정말 고객이 원하는 시청자가 원하는 그런 연기에 대해서도 공부가 되고요. 예. 그러면서 그냥 서슴없이 다니죠. 마치 연극 배우처럼 지금도 내내 저는 연극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지기 전에는 내가 정말 저곳에 가야 할 목표가 있고 네네. 이루어야 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참 간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물론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분은 감사가 더할 수도 있고 네네. 어떤 분은 이제 그 박수 소리 때문에 또 하나님을 좀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집사님은 어떤 경우셨는지요? 계속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오고 계시는. 네, 근데 저는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눈물로써 어려웠던 훈련병 시절에 그 기도드렸던 그 시간,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도움이 됐던 게 그 태조왕건 찍을 때는 특히 포켓 잠언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포켓으로 된 잠언. 잠언집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가슴에 이렇게 안고 이렇게 품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잠언집을 이렇게 보면요, 예. 와 거기는 정말 주옥 같은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금원이 그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그 신앙도 어떤 떨어지지 않는 건데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 항상 성경을 무슨 장식품처럼 들고 다니고 예. 이게 성경 한번 이게 떠들어 볼 수 없는 그런 각박함 속에 살고 있는데 그 포켓 성경을 갖고 다니면 늘 휴대하고 다닐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를 지탱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포켓 성경을 품고 다니실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은 뭐 더 말할 나이가 없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그 연기자들이 주일 성수가 이제 제일 힘들죠. 네, 그게 이제 네. 벽이에요. 예. 그거 우리 김 유사님은 어떻게 주일 성수를? 저는 일단 스케줄을 최대한 조정을 하죠. 최대한 조정하는데 다행히 이번 그 대조영은 일요일 날은 거의 촬영을 안 했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녹화하기 때문에 왜냐면 일요일 날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피치 못하게 야외 촬영이 비가 온다든가 또 일기가 또 안 좋아서
일요일 날도 물론 촬영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그래도 일요일 날은 피해 갔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일요일 날 겹치면 저는 그래요. 촬영장이 교회다고 생각하고 연기하기 전에 묵도로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지금 연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다양한 역할 중에서도 네네. 본인 생각에 나는 정말 이런 역할은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연기자 안소니 킨이 있거든요. 길이라는 너무 그 좋죠. 영화 있죠, 길. 예. 그래서 항상 집사람한테 당신은 젤소미나 같다. 나는 안소니 킨이고. 예. 그래서 안소니 킨이 마지막 그 젤소미나를 잃고 나서 바닷가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울던 예.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 선굵은 연기 그리고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에서 보인 잭 니콜슨의 연기 그런 연기를 항상 마음속에 흠모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잭 니콜슨 얘기가 그쵸? 나와서 너무 예. 흡사합니다. 예, 오늘 예, 그쵸? 새삼 예. 내가 지금- 느끼네요. 아, 그러세요? 아, 일본에 갔더니 일본 네. 공연을 하러 갔던데 네. 일본 여배우들이 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리들 잭 니콜슨.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실 그래서. 만해요. 예. 그래서 항상 연기를 공부를 할 때 지금도 연기 공부합니다만은 그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가 저한테는 훌륭한 연기 교재예요. 그 작은 병동 안에 어쩌면 그렇게 인생사를 담아놨는지. 네. 그래서 참 좋은 캐릭터들도 있고, 예, 공부하는데 훌륭한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말 기도하는 아내와 기도의 응답으로 선물 받은 요셉이와 네, 네. 네. 또 집사님 이렇게 이제 세 분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들을 또 제목을 두고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참 삶을 주셨기 때문에요. 감사기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지 않고는요, 그 감사기도가 안 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이 저는 큰 기도 제목입니다. 아유, 아쉽네요. 예. 예. 요새 그 또 뭐 곧 만나는 작품이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열심히 준비해서 예. 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네. 그런 연기하겠습니다. 예. 네, 더 멋진 드라마에서 네. 예, 자주 뵙기를 저희도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내주셔서. 네. 예, 예. 그 배우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옥편을 들고 버스 안에 들어가서 외판을 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김학철 집사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꼭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마 그런 이제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공 쌓인 연기를 하시는 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떠셨습니까? 또 지금 이 순간 어떠세요? 힘겨우십니까? 그러나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은 어둡다고 했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 캄캄함은 바로 곧 새롭게 밝아올 아침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김학철 집사님의 그 여정이 결코 순탄하고 그냥 상향곡성만 근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리막길도 있었고 같은 연기자 입장이지만 정말 가슴 찡한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요. 저런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의 김학철 씨가 존재하는구나. 네, 여러분들 힘내세요. 네, 용기 가지시고요. 오늘 새롭게 하소선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